글로벌 그 주식 투자 자금 흐름 보면 미국으로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요. 명목 GDP 같은 거로 추정해 보면 우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됐어요. 지금 낮으니까. 근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네. 있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제가 10년 보더라도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우선은 23년 이제 아직은 그래도 연초니까 그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했는데요. 네. 동결한 이유는 크게 그 세 가지입니다. 아, 미래가 네. 불확실하다. 네. 뭐 하는 총재가 네. 자동차 운전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꼈다. 안개 네. 그칠 때까지 좀 자동차 멈추고 쉬어야 된다 네. 그랬는데 그 안개가 세 가지입니다. 예,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금리를 인상할지 모르겠다. 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글로벌 경제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네. 예, 그리고 2011년 8월부터 금리 계속 올랐는데요. 네. 그게 최근에 그 실물 경제 침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정도가 더 심해질지 이걸 아직 모르겠다. 그걸 좀 판단해보고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뭐 경기 침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안개가 꼈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작년 그 3분기에 플러스 성장했으면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그리고 올 1분기도 제가 보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DP를 구성한 소비, 투자, 수출, 네. 특히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네.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기업 체감 경기가 지금 아주 나쁩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그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발표하는데요. 과거에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좋다, 수출 기업이 내수 기업보다 좋다 그랬는데 2월 통계 보니까요. 대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중소기업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기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쉽지 않은 거네요. 과거에 위기 때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기업 실사지수 100 이하면은 나쁘다고 대답한 경기가 기업이 더 많다는데요. 중소기업이 지난 2월에 65인데 대기업은 62예요. 수출 기업이 61이고 내수 기업 65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대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만큼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실제 경제도 안 좋고 대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대외적으로 뭐 미국이나 좀 뭐 그나마 좀 뭐 괜찮다고 하고 나머지들 워낙 또 안 좋은데 다들 예. 금리도 올리고 하다 예. 보니까 이제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출도 안 되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참 좋았었어요. 네. 예, 작년에 우리 수출이 한 6% 증가했는데 미국으로는 한 15% 증가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 미국으로 마저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점차 있겠습니다만 네. 미국 소비자들이 서서히 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출을 하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뭐 주 수출 국가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 쪽도 뭐 안 예. 좋아지면은 믿을 구석이 없겠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45%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됐지만은 올해는 그 미국으로 마저 수출이 안 되니까 네. 아마 1분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뭐 동분기 대비 거의 16%, 뭐 17%이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야, 큰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 경기 안 좋다고 예. 하는데 2월 달인 현재도 그러면은 3월, 4월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이게? 예, 실물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가가 오래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이상하게 들리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미리 선반영하고. 반영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그 2001년 6월부터 네.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그때 뭐 삼성전자 이익 엄청 늘어나고 경기 좋은 국면이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봤던 거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예, 그게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앞으로 경기 안 좋아진다, 예, 주가도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지금 예측해 보니까 그 선행지수 저점이 3월 무렵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기는 안 좋지만은 네.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와 반대로 약간 예.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 예, 그런데 제가 3월 무렵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체가 뭐 저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이요. 네. 통계청이 경기 순환 선행지수 이런 걸 다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지금 바꾸기 전 데이터 가지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바꾸면은 또 어떤 거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저 현재 현재 경제 지표는 기준으로는? 정말 안 좋습니다. 예, 그러나 미래 경제 지표들은 서서히 네. 개선된 조짐 나오고요. 아마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지금 뭐 2,135에서 2,150까지 올랐다가 좀 다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미래 경기를 그만큼 반영하면서 주가가 지금 미리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최근에 좀 그 위기라고 했던 때가 이제 그 2008년, 2009년 예. 뭐 금융위기 때니까 예. 그때 대비해 가지고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경기에 좀 안 좋은 수준이 그때보다 더 안 좋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그때보다 낫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보다 급격한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아, 예. 급격하진 않다. 예. 속도가.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여유가 있어가지고 미국도 엄청나게 돈 불고 정부도 돈 썼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V자형을 회복됐어요. 네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워낙 정부가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 그 다음에 기업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처럼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그때 같은 급격한 침체가 아닌데요. 네. 회복 속도도 느리고 또 오랫동안 좀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차별화예요. 네. 사실 대기업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습니다. 예전 그때보다는 좀 체력이 좋다는 예, 얘기죠. 대기업은 현금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 좋거든요. 그런데 네.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사실 그때보다도 더 힘들죠. 그렇죠. 예. 그 일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어떤 회사원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은 체감하기로는 그때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실제로 제가 뭐 자영업자분들 만나보면은 뭐 97년 외환이 2008년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차별화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작년과 한국은행 통계 보니까요, 50%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돈을 못 버는데. 예, 그동안 금리는 올라버렸죠. 경기가 좋으면은 뭐 이익 내가지고 이자 갚으면 되는데요. 네. 지금 경기마저 나빠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하는 총재의 말을 빌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안 겪었기 때문에 예. 좀 우선은 조금 뭐 속도를 어찌 보면 뭐 동결이라는 게 뭐 속도를 약간 좀 늦추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예.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지를 약간 좀 남겨놓긴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는 우선은 동결로 앞으로 쭉 간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좀 과한 의견일 수도 있을까요? 예, 뭐 하는 총재가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그렇게 이렇게 꼭 강력한 찍었잖아요. 신호를 보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11년 8월부터 한국은행 금리를 올렸는데 네. 그때는 저 금리가 오르는 사이클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올리더라도 제가 생각하면 한 번 올리고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나 지금까지 경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물가가 문제죠. 네. 뭐 1월 소비자 물가가 5.2% 올라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하는 총재가 3월부터는 4% 후반에 접어들 것이다. 예, 4월부터 물가 상승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네. 예, 작년 2월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가는 원자재가까지 급등해 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작년 그렇겠습니까? 3월에서 6월까지가 물가 상승이 네.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올 3월에서 6월까지는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네, 네, 네.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작년 대비니까. 예, 작년 그렇죠. 그때 대비니까. 예.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면은 수요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위축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네. 하는 총재가 뭐 3% 초반까지 4분기를 네.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낮게 봅니다. 2% 12월 가면 후반까지도 갈 수 엄청 있다. 급감하는 예. 느낌인데 그렇게까지 그만큼 많이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 위축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5bp 정도 올리는 정도라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은 지금 뭐 5.5도 얘기하는 예. 뭐 연준 의원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환율도 좀 내려갔다가 다시 막 1,300원 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금리가 적당한 금리라고 보세요. 한국의 이 3.5가 적당한 건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거예요. 현재 상황은 적당한데요. 뭐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네. 높은 금리예요. 그것도 예, 높아요. 금리를 결정할 때 테일러 준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네. 밑에 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연말 가면 적정금리 수준이 2%대 제가 테일러 준칙으로 추정하면 후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높고 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물론 저 미국이 문제죠. 네. 미국이 1월 지금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1월 소비들이 너무 좋고 고용도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2분기에 3분기 하면서 미국 소비가 정체 혹은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도 급격하게 뭔가 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소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만큼 덜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이번에 수정한 거 보니까 작년 3.7%거든요. 이게 2007년 3.5% 이하로 최저치입니다. 가계저축률이 낮아졌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정부가 준 돈 그다음에 자기가 저축한 돈 써버렸다는 네. 거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니까요. 네. 미국의 가계 금융자산이 118조에서 2021년 4분기 작년 3분기에 108조로 10조까지 줄어들었어요. 10조 달러가. 10조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계가 상대적으로 10조 달러가 거의 줄어들었으니까 재산이 야, 10% 날라갔네요. 예. 네. 소비할 수 없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작년 3월부터 인상해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미국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1년 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 2분기 되면 미국 소비도 감소하면서 다시 고용도 줄어들고 아마 연준 위원들도 2분기 데이터 보고는 뭐 3분기 들어가지고는 많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다 예. 보니까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막 벌어진다는 게 우려가 되지만 예. 조금 지나면 좀 그런 우려는 좀 잦아들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 금리차가 너무 확대돼서 네.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우리 주식 27% 가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계 자금이 40%예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우리 채권 시장 외국인들이 9.4%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47%가 아시아 자금, 주로 중국 자금일 거예요. 네. 나라별로는 발표 안 되지만. 네. 그리고 한 36% 정도가 유럽계 자금이거든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미국계 자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금리보다 높죠. 음. 독일 금리보다 높죠. 네.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잠깐 뭐 몇 조씩 팔았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던 거 제가 잠깐 예. 봤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 1월 달에는 많이 팔았는데요. 아마 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작년 뭐 9월, 10월 무렵에 네. 채권 좀 많이 사시라 적극 권유했었는데요.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가 예를 들어 네. 우리 10년 국채는 4.6%가 올랐다가 2월 초에 3.2% 떨어졌다가 지금 3.6% 안팎 올랐는데요. 네. 뭐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은 네. 저는 하락까지 해서 일시적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채권 살 기회를 주고 있다. 아, 지금 또 예. 아, 여기서 지금 금리가 살짝 반등했지만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내려갈 예, 거니까. 예. 아,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어떤 분들은 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좀 위기가 이제 막 초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 좀 약간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뭐 현금이면 은행예금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뭐 작년 9월, 10월에 은행 금리 5% 주니까 일부를 은행예금 들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은행 뭐 오늘 또 나오면서 들어가 봤습니다만 네. 가장 높은 게 아, 3.5%예요. 요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것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 금리 더 떨어질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저는 현금보다는 차라리 은행예금 가지고 계시려면 채권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채권은 예. 그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네. 뭐 4, 5월 무렵에 네. 주가가 한번 큰 폭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4월, 5월에요. 지금까지 뭐 저 경제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가 좋게만 나왔는데 네. 앞으로 소비도 고용도 둔화되면서요. 미국 금리도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내릴 가망이 없어 보여서 주가가 좀 침체되는 건데 예. 금리를 내릴 수도 예. 있겠네 하면은 반등하는 건가요? 그러면 환율이 뭐 아.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20원까지 100원 네. 가까이 올랐는데요. 거의 뭐 환율도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 않으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네. 예, 저는 뭐 4, 5월 무렵 되면 환율이 다시가 1,200원 근처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외국인도 또 많이 주식을 사면서 뭐 주가가 상당폭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은 현금 가지고 계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 한국에서 주식에서 그 아까 미국계 자본이 좀 많다고 했으니까 예. 거기서 팔고 나가는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채권 그렇습니다. 쪽은 아니어도? 채권은 거의 팔 게 나갈 게 네.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주식시장에서도 예, 글로벌 그 주식 투자 자금 흐름 보면 미국으로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요.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고 조금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이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미국 쪽은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네. 글로벌 자금들이. 예, 저는 환율도 그렇지만은 그런 자금 흐름 보면서 예,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비중 줄였으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우리 주가가 명목 GDP 같은 거로 추정해 보면 우리 주가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됐어요. 낮으니까. 근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뭐 장기적으로 제가 10년 보더라도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주기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1980년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우리 저 80년대 말에 3조 원 있었죠. 네. 그다음에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IT 거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10년은 우리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0년에서 2020년 이건 이제 미국이 많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올랐고. 이런 거 한국 사이클 보면 한국 차례입니다. 아. 네, 그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달러 지수예요. 네. 달러 강세는 그 나라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달러 강세고 달러 약세 보일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 안 좋을 안 좋은 때였거든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가 이미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네. 예, 작년 뭐 10월 무렵에 114 근처까지 갔는데요. 네. 최근 뭐 100일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6, 10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114에서 고점을 치고 달러 가치가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사면은 한 손실도 입을 수 있고 네. 주가도 더 하락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올해는 좀 우리 주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영상이 아마 올라가면 3월 달일 텐데 네. 그러면 그때 그냥 한국장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예, 않겠다. 그렇습니다. 미국 예. 대비는 예. 오히려 지금 어떤 분들은 환율 더 튄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환차익까지 보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리스크 있는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이미 저는 뭐 달러 가치 고점 튀고 하락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도 조금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들어가서 예. 한 12월까지 꾸준히 한국장에 투자하고 있는 게 괜찮을까요? 이제 저점 고점 올라갈 텐데요. 아마 그 3분기는 상당한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6월 전에 정리를 좀. 예, 좀 뭐 제가 단기를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지금 비중 늘렸다가 네. 6월 전에 좀 줄이셨다가 3분기에 또 주식 사시는 게 그러면 3분기에 조정 오는 이유는 혹시 어떤 그거는 이제 거로- 미국 쪽에서 충격이라고 보고 미국에서 있습니다. 오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고만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실물 충격이 한번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 이익도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고요. 네. 그래서 큰 충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예,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주가도 방향은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3분기 뭐 예상대로 떨어진다면은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거꾸로 역선을 해보니까 6월 정도에 뭐 정리를 하라는 거지 무조건 뭐 3월에 사서 6월에 팔아라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냥 그 정리하라는 이유의 원인은 미국에서 뭔가 충격이 예. 한번 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 조심하시라는 거죠. 뭐 제가 올별로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죠.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뭐 뭐. 제 모델에 네. 나오는 그 방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고려하시면서 올해 그 투자 비중을 조절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뭐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뭐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쨌든 지금 빨리 움직일 거는 이제 주식 쪽이니까 그렇죠. 그럼 주식에 먼저 들어간다고 예. 가정했을 때 예. 어떤 업종이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평가고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지금 업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던데요. 네. 뭐 저는 당연히 그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네. 예, 그래도 2차 전지는 우리 저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해야 된다. 많이 올라가지고 분명히 떨어지기는 떨어질 거예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꼭 편입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든 반도체도 예,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제가 예, 개편되기 이전 것 3월이 저점이라고 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경기 회복 기도로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네. 이런 것들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앞으로 성장 산업이 로봇이거든요. 네네. 예, 사실 제가 울산에 있는 포항에 있는 공장 몇 군데 가봐도 로봇이 일하고 뭐 요새는 저 서비스업까지 네. 웬만하면 로봇이 다 일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동화율이 뭐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로봇에는 종목들이 그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종목보다는 네. 그 관련된 그 ETF 뭐 이런 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로봇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개별 정보를 하나 사봤는데요. 네. 예,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오히려 그게 너무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저평가지만 고로 섹터는 또 고평가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좀 보면 안 될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에 들어갔다가 6월에 나와야지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예, 차라리? 올해는 뭐 주가 지수는 교수님 아주 돈 큰 많이 변동을 버셔가지고. 할 거. 예, 그런 거 업종별 그 종목 장세가 네. 아주 심화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동안 저 돈이 네. 작년에 은행에서 금리 5% 주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5% 금리가 3.5% 앞으로 그 이하로 떨어질 텐데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네. 돈들이 은행으로 덜 가고 있어요. 어, 예,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네. MMF죠. MMF가 작년 말에 150조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200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50조 원이 지금 네. MMF에 대기하고 있다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네요. 예, 네. 50조가 늘어가지고요. 네네. 그럼 이런 돈이 수익률 높아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는데 네. 예, 저는 그런 돈 일부가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까요? 예. 3.5 정도로는 만족 안 한다. 3.5도 높은 금리니까요. 네네. 저는 뭐 지금도 은행에금 가입하셔도 좋은데 네네. 예, 차라리 은행에금 가입하시려면은 10년 국채, 3년 국채를 사시든지 아니면 이제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은행예금 금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은행은 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10년 보면 몰라도요. 네. 5년 이내 우리나라 은행이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네. 이런 거 그런 거. 사면은 네. 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죠. 사실 아주 단순한 개념인 거잖아요. 예. 은행 예. 이자보다는 확실히 더 줄 거고 예, 은행이 망하지 않을 건데 예. 굳이 은행에 넣어놓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예. 은행채나 이런 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네. 것들은 만기가 되면은 네. 원금도 주고 이자도 그걸로 주고. 주거든요. 네. 네. 아 그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들어간 돈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예. 다시 그 은행 쪽으로는 안 가고 아마 다른 데로 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선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고 네. 뭐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또 부동산으로 들어가겠죠. 부동산으로 근데 가고. 우선은 저는 주식시장으로 주식으로 들어오라고 보고 가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뭐 약간 좀 조정받고 이러고 있을 때 들어가서 예. 좀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위기가 온다는 느낌이 들면 아 이제 금리 내리겠구나 하면서 한번 이렇게 예. 붐이 될 때 금리 그때. 내린다고 그러면은 네. 심각한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충격이 하반기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릴 것 같다의 기대감으로 올라서 예. 진짜 내리면 이제 예. 빠지니까 예. 그 타이밍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